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볼게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조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제 앞으로 도형 학습을 할 때, 자, 이제 이런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이 있으면 잠겨 있는 문을 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는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문은 특별하게 열쇠 구멍이 3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열쇠가 3개가 필요한 건데, 이런 열쇠가 이제 3개가 필요한데, 열쇠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고 치면 어때요? 열 수 없겠죠. 열쇠 조건 하나를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 이제 도형 문제는 우리 앞에서 배운 1학기 과정이랑은 전혀 틀립니다. 어떤 조건 하나를 못 쓰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명심하고 이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BC랑 BD가 같고 각 C가 68도일 때, 자,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에 여러분들 열쇠가 몇 개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열쇠가 문장의 조건들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어렵진 않죠. 자, 이거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열쇠가 있는 거고, 각 C의 각도가 68이라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3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3개의 열쇠가 있는 거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3개 조건을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또 특히, 자, 그냥 이제 문제를 이렇게 쑥 읽고 그냥 바로 그림으로 가서 그림에서 그냥 각을 막 생각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여기 쓰고 옆에 몇 도지 계산하고 여기 가고 와서 이렇게 오는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이제 풀었다라고 하고 채점을 하고 맞았다라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결국 그러면 좀 더 응용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쓰기를 바라고서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무조건 덤벼들면 도형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을 또 낭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열쇠를.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보세요, 여러분들. 요 ABC라는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AB랑 AC라는 길이가 같다는 표현이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한테 요런 표현도 요렇게 해서라도 같은 길이를 표시해 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요 각 B 전체랑 각 C 요 각이 같다는 조건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안에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 이제 68인 건 대부분 다 알죠.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가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제 68인 거 알겠고, 요각까지 오는데, 그래요. 요각까지 이제 알아냈다고 볼게요. 요각도 알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는 걸 처음에 말한 요 첫 번째 조건을 쓰지 않으면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맴돌 수 있습니다. 이 각은 얼마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제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벌써 시간을 많이 쓴 다음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서두른다라기보다는 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쓸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은, 자, 이 커다란 삼각형의 AB랑 AC가 같으니까 얘가 68이면, 자, 세 번째 열쇠를 쓴 겁니다. 지금 68이야. 그럼 여기도 68이겠네.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자기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68인 건 알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안 쓴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열쇠.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이쪽에 그릴까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확대했습니다. 여기가 같아요. 두 변이 같으면 이렇게 꼭지각을 마주보는 요 양쪽에 밑각이 같은 거니까 여기가 68이면 여기가 68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알 수 있냐면 요 각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자, 일반적으로는 삼각형에서는 세 각의 조건 중에서 2개를 알아야, 요 각이 50도고 요 각이 뭐 60도면 이 각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쵸? 2개의 각을 알면 다 더하면 180이라는 조건에서 다른 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건만 알아도 다 알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변이 같은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 내가 이 각을 알면 당연히 이 각도 같은 걸로 알죠.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리고
자, 삼각형은 모두 다 180도니까 결국은 자, 이 각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의 각을 알면 다 알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요 각을 알아도, 꼭지각을 알아도 우리가 이 각이 60도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이등변 삼각형 어때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보니까 나머지가 더하면 120도겠지만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같은 걸 아니까 2로 나눠서 우리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하나의 각을 알면 우리 나머지 각을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하나의 각을 알면 모든 각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걸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 각을 안다 그러면 다 알아. 이걸로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각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120에다가 826 하면 136도인가요? 그럼 180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가 얼마예요? 44도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이 44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는 x는 이렇게 쪼개지면서, 근데 중요한 거 여기가 68이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만큼이 지금 44도라는 걸 아니까 나머지 요 각도가 x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8에서 44를 뺀 24도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x의 값은 24도가 되겠습니다.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자, 선생님이 쓴 조건들을 적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지 그냥 하나씩 이렇게 알아나가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결국은 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게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조건 쓰는 거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역시 AB랑 AC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죠. 같다. 그 다음에 AD는 각 A의 2등분선이고, 그러니까 각을 2등분했다는 거 역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각도와 길이가 나와 있네요. 자, BAC 그러면 2등분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은 결국 이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80인 걸 알고 2등분했다는 얘기는 요 하나가 4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각을 2등분했다는 표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등분선. 각 A의 2등분선. 되나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요 각이 40도라는 거, 역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요 각도 2등분 됐으니까 40이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열쇠가 이것도 결국은 3개네. 하나, 둘, 3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앞에서 배운 두 가지 조건을 결국은 써야 돼.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써야 된다 그랬죠. 각의 입장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걸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각을 2등분했죠. 지금 요 AB랑 AC가 같은 거고, 그럼 각 Y라고 돼 있죠. 요 Y랑 여기 각 ACD 요 각이랑 같은 각이겠죠. 밑각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여기가 Y면 여기도 Y 같을 거고, 지금 요 전체가 80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하면 80을 뺀 나머지 100을 둘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Y는 50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 자,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 같은 거 역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 x가 결국 이 8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푼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내용은,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결국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써먹든가, 수직 또는 2등분되는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이 문제는 쉽게 물어본 거예요. 뒤에서 이제 응용된 문제들을 볼 때 이런 조건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과정을 엮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4, 5개의 개념을 써야 문제를 푸는 문제도 만납니다. 그때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충분히 쉬울 때 연습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은 지금 A, B, A, C, C, D가 지금 다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 A, C, C, D. 지금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조건은 그림을 그대로 있어서 그림을 보고 그냥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각도가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지금 X의 각을 구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좀 더 확장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각이 좀 좁은 경우에요. 이제 요 각이 30도 정도가 안 될 정도, 그 각 사이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길이를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게 좀 길어 보이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어요. 같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려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하나 더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3개까지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삼각형이 지금 몇 개가 등장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여기 이제 둘, 여기 3개 이렇게 등장한 거.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2개에서 끝난 겁니다. 2개. 물론 이제 여기서 넓게 그려서 전혀 다른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결국은. 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잘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자, 한 변을 공유하면서 이게 2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이나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자, 우리 알고 있는 2가지 조건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여기서 이제 각에 대한 문제니까 자, 양쪽에 있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쓰겠죠. 그래서 이 각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 여러분들은 x예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죠. 자, 이등변 삼각형. 자, 요 이등변 삼각형의 양 밑각의 크기가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은 아래 있는 삼각형이랑은 어떤 연결 관계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때 어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외곽의 성질입니다.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외곽을 이용하는 거는 삼각형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냥 어떤 패턴처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한 변을 쭉 연장해서 원래 있는 삼각형이랑 변화해서 만나는 이 외곽은 이웃하는 것 말고 두 내각의 합이랑 같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자, 여기 A, B라고 하면 이 외곽의 크기는 A랑 B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때 설명할 때도 이 각을 C라고 하면 A, B, C 더한 게 180일 거고 삼각형 제 내각의 합이 180이죠. 그 다음 이렇게 평각이잖아요. 평각도 180이다 보니까 결국 C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이 외곽의 크기가 A 플러스 B가 되지 않으면 갖출 수가 없겠죠. 자, 그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외곽을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외곽을 또 못 보면 안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각 삼각형일 때 외곽 말고,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둔각 삼각형이죠. 이렇게. 그 외곽은 반드시 하나의 변을 연장해야 돼요. 이렇게 쭉 늘려야 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보고 여기가 외곽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이게 아니에요. 자, 외곽은 의미가 어떨 때 있는 거냐면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게 평각이 되면서 이게 18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깥쪽의 각은 요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걸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임의로 선을 이렇게 만들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거 외곽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결국 이제 요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외곽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요 삼각형의 한쪽 편을 쭉 연장한 겁니다. 그럼 요쪽 각이 외곽이에요. 외곽. 보이나요? 거꾸로 돼 있어서 이제 이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것 말고 이투한 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x랑 x를 더해서 여기가 2x가 되는 걸 우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게 이제 2x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등장하면 조건 3개를 모두 써야 되는 거죠. 열쇠 3개를.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이 각도 뭐다? 역시 2x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것은 이제 역시 또 요 새로운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을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요 각을 역시 물어보면 이 각이 뭐지?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거 xx 더한 걸 생각해서 2x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여기를 4x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4x라고 하는 친구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요 4x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친구를 더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2x 여기도 2x,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4x가 되려면 이 변이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4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어때요? 그 선분이 이렇게 연장된 게 맞나? 이렇게 연장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만큼은 4x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각형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삼각형을 보여야죠. 여러분들 이 두 칸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나요? 쭉 연장하면 자,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이 외곽입니다. 이 두 칸짜리 요 이등변 삼각 두 개 붙어있는 이 전체 덩어리요. 요 삼각형이 외곽이 되겠죠. 이렇게 요걸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웃하지 않는 요 x랑 요 2x를 더한 3x가 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이게 3x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3x가 되는 거고, 그럼 역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도 3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버전 여기까지는 해놔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최종 응용된 것까지 풀 수 있겠죠. 그럼 이 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 이 각은 결국은 이 커다란 삼각형이죠. 이렇게 세 칸 모두 사용해서 쭉 요 삼각형이 연장선이고, 요 외곽은 결국은 이웃하지 않는 요 x랑 요 3x를 더한 4x가 되겠죠. 되나요? 4x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내용까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요 그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건 뭐 몇 초가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각이 이렇게 작은 각이에요. 30도보다 좀 작으면 돼요. 그 각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변을 최대한 3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작은 각에서 출발하는 걸로 기억을 해두세요. 큰 각을 물어보더라도 여기서 출발하세요.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여기도 x예요. 그쵸? 여기가 2x인 거고 2x 바로 왔죠 이제. 그 다음 요 각이 이제 4x가 아니라 3x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한 거 맞죠? 이렇게 요 삼각형 봐서 3x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3x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이 커다란 삼각형을 보라 그랬죠. 이 커다란 삼각형의 이 외곽은 자, 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3x랑 x를 더한 4x가 된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데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냥 바로 접근할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이제 x 40도 40도 여기는 둘이 더한 여기는 2x에 해당하는 40이랑 40을 더한 80이 되겠죠. 됐나요? 80. 그 다음에 여기도 80. 그죠? 그리고 요 y 각도는 결국 요 두 개의 삼각형으로 하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여기서 한 x랑 2x를 더해야 하듯이 요 40이랑 여기 80을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40이랑 80. 그래서 120이 되겠죠. 그래서 y의 각도는 120이 되겠습니다. 자, x는 2x에 해당, 여기서 말하면 2x에 해당하는 거고, y는 3x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0으로, x가 40으로 출발했으니까, 같은 문자라 이제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x는 그래서 80, y는 12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꼭 자기 걸로 한번 그려보고 확인해 보세요.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들어 보세요. 자, 4번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 항상 문제 읽으면서 그림을 살짝 확인하세요. 갖다 표시되어 있고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C의 외곽의 이등분선 교점을 D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또 만나게 되는 유형이니까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려본 그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려서 푸는 과정을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꼭 해보세요. 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여기서 44라고 출발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하나의 각을 주면 모든 각을 다 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180에서 이제 44를 빼면 얼마인가요? 136도가 되겠죠? 자, 그럼 136도를 이제 역시 2로 나눠가지면 어때요? 2, 6, 10이니까 60, 2, 8에 16, 68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68이 될 거고 여기도 당연히 6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각을 구해 나가면서 이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잊고 그냥 단지 이 문제만 풀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의 이제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네 각을 2등분한 겁니다. 이렇게 각을 2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을 2등분할 때 땡땡 해도 되지만 점을 쓰는 것보다 문자를 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각을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는 건 이해했나요? 점 2개.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지금 ABC라는 삼각형의 연장선이면서 이게 외곽이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아까 언급했죠. 역시 외곽을 2등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외곽을 2등분했다. 외곽의 2등분선.
그럼 결국 이제 요 각도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각도 역시 문자로 쓸게요. 요 각도 B 쓸게요. 이렇게 다른 각이니까. 자, 요 각이랑 요 각은 둘 다 B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X를. 맞나요?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외곽의 성질 한번 꼭 기억하세요. 자, 외곽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외곽은 삼각형 문제에서는 아주 그냥 절대적입니다. 자, 요 외곽의 크기 2B죠. 여기서는 2B는 자, 이웃하지 않는 요 옆에 있는 거 말고 두 내각의 합이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2B인 거고, 요 각의 크기는 요 옆에 있는 거 말고 두 개 더한 거랑 같죠. 여기는 44고 여기는 2A가 되겠죠. 44 더하기 2A. 따라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자, 요 삼각형에서 등장하죠. 역시 이 외곽을 보는 거 한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어떤 그림이라고요? 이렇게. 그림 공부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쓰이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면 응용되는 문제를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좀 설명이랑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요 삼각형에서 역시 외곽, 이 B는 자, 이웃하지 않는 A랑 X를 더한 거겠죠. 그럼 B는 A 더하기 X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림에서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A와 B는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진 않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이 주어져서 아까 같이 이제 요 각이 68인 거 알겠고, 이걸 또 반으로 쪼개서 하나하나 구해 나가는 거를 그냥 구하면 구할 수는 있는데, 요 맥락을 이해해야 나중에 이제 문자로 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어쨌든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X는 자, A를 이항하면 B에서 A를 빼면 돼요. 이렇게. X는 B라는 각에서 A를 빼면 되는데, 요 값은 요 첫 번째 준 그림에서 주었습니다. 요 조건 잘 보면. 자, 2B랑, 자, 2에 이항할게요. 이렇게. 따라왔나요? 44는 우변에 있는 거고. 여기서 2B-2가 44고, 자, 양변을 2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2로 나누면 B가 될 거고. 맞죠? 여기는 A가 되겠죠. 여기는 22. 보이나요?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우리 X가 B-A랑 같은데 결국 B-A를 이렇게 처음 조건에서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20이라는 걸 지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이 과정을 잘 이해해놔야 응용 문제로 표현됐을 때 풀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주어져도 이 조건으로는 항상 풀 수 있는 거고, 다른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애를 먹습니다. 생각보다. 꼭 기억하세요. 자,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AB랑 AC가 같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삼각형 ABC에서 BD는 각 B의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같은 각 표현되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각 A가 36이고 BC가 8일 때, 자, 주어진 조건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DC. 자, BDC 여기 표현된 요가. 그 다음에 AD의 길이. 여기 끊어지는 길이죠. 자, 우선은, 자, 조건을 보면, 우선은 첫 번째 열쇠 조건, 그쵸? 그 다음에 2등분 했다라고 했고, 그럼 2등분 한 조건도 써야겠죠. 각 B를 2등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각 A가 36이다. 그 다음에 BC가 8이다. 자, 길이를 물어보는 조건으로 쓰일 거고, 여기서는 각을 구하는 조건을 쓰겠죠. 3, 4라고 썼지만 어쨌든 1, 2가 이제 기본이고, 이제 3이랑 각 문제로 1번을 풀 수 있겠고, 길이 문제로는 2번을 풀 수 있겠네요. 자, 어렵진 않지만 역시 공부를 지금 잘 해놔야 응용 문제를 어려운 걸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36이다. 한 각을 알면 두 개 각을 알 수 있다는 거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를 알면 다 알 수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길이가 같으니까 두 밑가의 크기가 같아서. 그쵸? 그럼 180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44죠. 그러면 144가 되겠죠. 그럼 144도를 서로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2로 나누면 2, 7에 14니까 72도씩 되겠네요. 72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한 거고, 그 다음에 이 72도를 각 B를 2등분 했다고 했어요. 문제 조건에서 각 B를 2등분 했다고 하니까 2등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까지 나눴는데, 자, 72를 2로 나누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2, 3은 6에다가 2, 6,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 36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도 36이고 여기도 36이죠. 그쵸? 근데 요 내용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36이면 이 생각이 떠올라야죠. 어떤 생각이요? 그쵸? 요 삼각형이 두 내각이 36, 36 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도 36이고 36이다. 그러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배웠죠. 그래서 같은 표시 말고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네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AD의 길이랑 BD의 길이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그러면 우선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D의 길이는, 근데 그러면 이제 길이는 우리가 아는 조건이 BC밖에 없죠. 그럼 BC가 또 어떤 연결고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여기 36이고, 그러면 이 모양이 떠올라나요?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요 삼각형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36이고 여기가 72, 70이었던 거 기억나죠? 처음에. 그러면 여기가 36이고 70이니까 여기도 다시 72가 되겠죠. 자, 이 그림을 기억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외곽을 좀 성질을 써도 되죠. 외곽. 그래서 선생님 저는 외곽이 보였어요. 그러면 좋아요. 외곽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삼각형에서 외곽은 요 36이랑 요 36, 이 36에 36을 더한 72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요 70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 뒤에서 이제 닮음을 배울 텐데 요 자그만 이등변 삼각형이나 이 커다란 이등변 삼각형이 결국 닮은 겁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닮음 이제 결국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닮음을 배운다면 이제 우리가 할 거고, 지금 요거랑 똑같은 삼각형이 축소가 돼서 여기 이렇게 누워서 똑맞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문제가.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그냥 8cm 어떻게 찾아서 길이 같고 같은 거로 알고 그냥 풀고 넘어가면 문제 풀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많은 문제를 풀어도 어떤 의미를 잘 모르게 돼요. 이 문제들이 같은 문제라는 거, 이게 살짝 변형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그냥 문제만 풀게 돼요. 그럼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정말 중요한 그림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같은, 특히 이제 이 각도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36, 72, 70 이렇게 됐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36이고, 아니 70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 각 70을 이렇게 2등분 해야만 다시 36이 되면서 여기가 다시 72가 되죠. 그럼 이 길이 같은 건데, 어때요? 아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이 세 개의 변이 모두 같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겠죠. 재밌잖아요, 도형이. 그래서 이제 쌤들이 좋아하겠죠. 자, 여기 요 부분 8이면 여기도 8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8이죠. 그래서 이제 AD의 길이는 어차피 여기서 등장한 건 8밖에 없으니까 8cm라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도 찍을 수는 있었겠죠. 그 다음에 BDC의 각은 72도라는 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자, 이 친구는 우리 이제 언제 만났었냐면, 이 도형은 만났었어요. 언제 만났냐면 정오각형을 할 때 만납니다. 정오각형 선생님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정오각형을 그리면, 자, 이 길이가 이제 모두 같은 게 정다각형이잖아요. 각도 모두 같은데 여기가 이제 108도가 됩니다. 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180도 3으로 곱해서 540인가요? 그걸 이제 3으로 나누면 여기 하나가 이제 108도가 돼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 만나냐면, 이렇게 대각선들을 그으면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오각형으로도 여러분들 나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보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 각이 이제 결국은 108도 빼고 나머지 얼마예요? 72도죠. 그걸 나눠 가지니까 여기 36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36 이렇게. 그쵸? 근데 요 삼각형에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여기도 36이 되겠죠. 36 됐나요? 그럼 여기 36 해서 이렇게 만나면 여기는 다시 108이 될 거고, 그럼 이 그림이 어딨냐? 그럼 이제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 뒤집어진 부분 볼게요. 여기 3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8이 되면 여기가 72가 돼요. 72. 여기도 72. 요 그림이 뒤집어져 있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36이 되고,
36이 여기가 36이면서 여기도 36이 돼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요 그림은 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그 도형 문제 나오는 문제들은 결국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막 생각 없이 그냥 하나하나를 푸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정말 뭐 제각 더하면 180인 거고 길이 같은 거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도형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그때 다 상황에 맞춰서 그냥 푸는 것 뿐이지 이런 숨어있는 내용들을 모르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도형으로 확장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게 되겠죠. 나중에 만나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6번. 자, 시험에 역시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폭이 일정한 종이 접기. 폭이 일정한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을 때 겹쳐진 부분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그랬는데, 실제 뭐 길이나 각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폭이 일정하다. 이게 폭이 일정하다 또는 어떨 때는 이제 테이프라고도 종이 테이프라는 표현도 써요. 종이 테이프. 또는 직사각형. 이런 종이들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접어 올린 형태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 친구 됐나요? 얼추 비슷하게 그린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서 올라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 여기 이제 쭉 더 연장되는 걸 이제 이렇게 끊어서 그냥 일부를 보여준 거죠. 자,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요 문제는 뭐냐면, 요런 표현이 나올 때, 폭이 일정하다, 종이 테이프, 뭐 직사각형, 이거는 이 말 속에 이게 이제 두 선분, 여기서 말하는 요 선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써야만 돼요. 평행하다. 둘이 평행하다. 이 종이 테이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 잘랐을 때 그럼 평행하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직사각형 마찬가지고. 근데 이 평행하다는 조건을 말로 안 주고 그냥 종이 테이프라고 얘기하고서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 평행이라는 조건을 눈치채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결국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평행이라는 이 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행하다는 걸 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착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나온 문제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돼요. 그래서 폭이 일정하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야, 평행선의 성질을 써야 돼 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야 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걸 모르면. 알면 쉬운 거고. 자, 그럼 이제 평행선에 대한 성질은 지금 이제 도형 특강에서 얘기했는데 평행선이 나온다, 평행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1번, 2번, 3번 조건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같은 조건이에요. 평행하면 억각이 같은 거고 당연히 동의각이 같은데 상황에 따라 억각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각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쪽 안쪽의 각을 다 더하면 180이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빠르게 풀 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계 문제를 복잡하게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평행선이 선을 다른 한 직선이 이렇게 끊고 지나갈 때 이렇게 억각이 같은 거 여러분 당연히 알겠죠. 물론 동의각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랑 이 친구 당연히 같겠고 동의각으로 막꼭지가 같으면서 동달한 이제 억각까지 갖게 되는 내용을 얻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 180이 된다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네요. 물론 이쪽도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역시 180이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억각이랑 여기서 옆에 있는 거 180 되는 거. 자, 이거는 특강을 꼭 듣고 확인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행하다는 조건을 써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야,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 올린 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봐, 삼각형으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붕 떠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같은 각들이 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연히 요 각이랑 요 각은 같겠죠. 말에 올라온 거니까 접어서. 그 다음에 이게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읽어내야죠. 그래서 결국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주 씁니다, 이거. 자, 어떤 부분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한 장이에요, 한 장. 여기는 없죠, 저희가 접어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겹쳐져서 두 장이 됩니다. 이 겹쳐져 있는 부분, 그쵸?
겹쳐진 이 삼각형은 두 장이 되겠죠. 포개져 있으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반드시 이제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평행하다는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이 친구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각이랑 이 각은 원래 같은 각이에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접어서 올라온 거니까 이 친구랑 같은 친구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평행하면 엇각, 동의각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엇각을 보면 되겠죠. 요 각이랑 요 각은 엇갈린 각이죠. 이렇게 평행선과 만나는 선에 엇갈린 각 보이죠? 그래서 엇각으로 같아서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쉽게 그냥 풀고 넘어갔으면 뭐 금방 끝날 수 있겠지만 선생님 긴 시간을 들인 거는 지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배웠던 이 아이디어나 생각들, 접근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뒤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그 한 문제를 풀게 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 숨어 있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큰 자기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있는 응용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겁니다.